사람 사이에는 왜 다투고 분열되고 심지어는 서로 혐오까지 하는 일이 생길까요? 내가 옳고 너희는 틀렸다는 생각에 빠져 인종, 성별, 종교, 정치 등 우리는 오늘날 분열과 혐오가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뉘어져 싸우게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과 구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걸 알아보기에 앞서 도덕심리학의 몇 가지 원칙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사람들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직관이 먼저이며 이성적 추론은 그 다음에 일어난다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다라는 걸 판단할 때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자동적으로 결정이 내려지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렸다 라는 식으로 이성적 추론을 합니다. 반면에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는 보통 직관적으로 이미 마음에서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한 실험의 예시를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집에 있는 낡은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쓰지 않아 그것을 걸레로 만들어 방을 닦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나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걸레로 쓴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일도 알릴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걸까요? 보통 모두가 거기에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분히 그게 왜 잘못인지 다양한 이유를 대려했지만 그 이유라는 것이 딱히 신통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피해를 입는 사람도 없고 딱히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나아가 다른 예시를 봅시다. 한 남매가 함께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둘은 대학생 성인이며 서로 단둘이 밤을 지내면서 성관계를 맺어보려 합니다. 그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약속하며 콘돔과 피임약을 둘 다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약속했죠. 그날 이후 둘은 아무렇지 않게 평범한 일상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거의 모두 대부분이 이것을 잘못이라고 했으며 심지어 역겹고 구토감이 일으켜진다고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도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려 해도 직관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비도덕적임을 결정 내린 것입니다. 또한 자살하려는 사람의 인육을 먹기로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고 소변기에 대변을 누고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기로 한 경우도 있죠. 역시 누구나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시가 극단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외에도 이런 류의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어떤 행동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무언가 여전히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추론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정이 적용되기도 하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립니다. 이성적 추론은 그 판단을 정당화시키거나 다른 사람들도 내 편에서 생각하도록 동조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즉, 직관이 먼저이고 이성적 추론은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도덕적 체계는 내가 나고 자라난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고정적, 절대적, 도덕적 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행동과 문화들이 다른 나라나 문화권 사람이 봤을 땐 아주 쇼킹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처럼 누군가 꼭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데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윤리와 도덕성은 단순히 배려와 피해 그리고 공정, 부정의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도덕 심리학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신성함 등의 윤리와 가치가 접목되기도 하여 나 자신만큼 중요한 것이 가족, 팀, 국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의무, 위계질서, 공경, 애국심 등의 가치가 연결되죠. 그리고 종교나 가치관에 따라 사람의 몸은 신성한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거룩함, 죄악, 순결, 오염, 고결, 타락과 같은 개념들이 연결되기도 하죠. 신성함의 윤리를 중요시한다면 고상함과 비속함에 대한 인식에도 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나친 물질주의와 지각 없이 성을 가볍게 여기고 성적 매력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가벼운 태도도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율성의 윤리와 가치를 중요시한다면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번째 도덕 심리학의 원칙은 사람은 6가지 도덕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와 피해, 공평성과 부정, 충성심과 배신, 권위와 정복, 고귀함과 추함, 그리고 자유와 압제라는 반대되는 두 개념들로 이루어진 6가지 도덕성이 사람들을 나누며 특히 정치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사람들의 미각이 단맛, 신맛, 쓴맛 등을 느끼듯 도덕성에도 여러가지 기반이 있다는 말이죠. 배려, 피해의 도덕성은 아이나 약자를 보호하고
보살피려 하는 마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동정심이라는 감정을 가지며 배려, 친절과 같은 덕목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을 자극하는 본래적 동인으로는 자식이 고통스러워하거나 무언가 필요함을 표현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을 유발하는 통용적 동인으로는 새끼 강아지나 귀여운 캐릭터 등을 쉽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귀엽거나 보호를 유발하는 것을 보면 동정심, 배려, 친절과 같은 것을 발휘하고 싶어지죠. 충성심, 배신의 도덕 기반은 단결력 있는 팀, 연합을 구성하려는 것과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된 감정으로 집단에 대한 긍지, 배신자에 대한 분노 등이 있으며, 관련 덕목으로는 충성심, 애국심, 자기 희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도덕 기반을 불러일으키는 본래적 자극 동인으로는 집단에 대한 위협이나 도전을 들 수 있으며, 우리 일상에서는 스포츠팀에 대한 응원 및 서로 간의 다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들 수 있습니다. 권위, 전복의 도덕 기반은 위계서열 내에서 서로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관계된 마음으로는 존경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덕목으로는 복종과 경이로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도덕 기반을 자극하는 본래적 동인으로는 지배와 복종의 표시들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상사, 존경받는 전문가, 조직 내 위기 질서에 잘 짜여진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고귀함, 추함의 기반은 오염된 것, 더러운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징적 감정으로는 구토감을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남매 간의 성관계 및 자살하려는 사람의 인육을 먹는 것 등, 그리고 성을 지나치게 소비하는 문화 등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 덕목으로는 절제, 순결, 청결, 경건 등을 들 수 있으며, 본래적 동인으로는 쓰레기 및 더러운 것과 병균 및 병에 걸린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는 이런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좌우가 나뉘어 서로 다른 슬로건이나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자극하여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고, 또한 상대편 진영과 싸워 이기게 하려 만듭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은 직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자신의 도덕 기반의 중요도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배려와 피해 기반을 중요시한다면 환경보호, 자연주의 등 동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그런 활동에 열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금 문제, 이민자 문제 등에서 사람들이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은 누군가는 배려 피해 기반 차원을 중요시하여 약자라고 여겨지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거나 이민자나 배척받은 사람을 신경 쓰자는 것이며, 다른 누군가가 반대하는 이유는 공정성 및 충성심 기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내 나라 국민들보다 더 혜택을 받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며, 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가치, 종교를 훼손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은 특히 무임승차자, 사기꾼, 노동 없이 결과만 원하는 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노력을 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정당하게 가치를 쟁취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권위와 권력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위계질서와 권위가 있는 것은 사회적 질서가 혼란되지 않고 사회구조가 잘 지탱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열에 대한 권위와 존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사회구조와 질서가 지탱될 수 있기 때문이죠. 권위 서열에 있어서 아랫사람은 존경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윗사람은 아랫사람보다 우선권을 가지되 아랫사람을 잘 돌보아야 하며 잘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군대에 위계 질서가 없다면 결코 국가 안보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권위가 없다면 자녀는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위에 강압성과 폭력성이 가미된다면 권력의 남용과 폭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배려와 피해, 그리고 고귀함의 도덕 기반이 필요합니다. 고귀함, 추함의 도덕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것들에 대해 접촉 불가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더럽거나 오염된 것을 피하려 하며, 반대로 너무 깨끗하거나 거룩한 것은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에 대해 구토감과 혐오, 경멸함을 느끼는 것이 없다면 반대로 무언가를 신성시하는 느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구토감 및 경멸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그 행동이나 어떤 것이 경계를 지나치게 넘어섰다는 것이죠. 즉,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귀하고 순수하고 품격 높은 사물, 행동, 사람, 존재 등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천하고 더러우며 격이 낮은 것도 있듯이 말이죠. 안락사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형제도가 있어야 하는가 아닌가, 낙태가 허용돼야 하는가 아닌가,
성관계, 성적 매력을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등 생명, 성, 결혼 등에 대한 고귀함의 도덕 기반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 고귀함, 추함이라는 도덕 기반과 자유, 압제라는 도덕 기반이 부딪히며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는 것이죠. 자유, 압제라는 도덕 기반은 정치적 보수와 진보 양편 모두에게서 발견됩니다. 배려와 피해 기반을 많이 의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 약자, 희생자, 무력한 집단을 신경 쓰고 자유와 압제 기반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평등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요시하며 그들을 어떠한 것으로도 억압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좀 더 자신이 속한 지역, 자신이 포함된 집단에 적용하려 합니다. 내 가족, 내 팀, 내 국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도덕성 기반을 봤을 때 사람들은 비슷한 가치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뭉치게 됩니다.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나뉘게 되며 서로 싸우고 다투기도 합니다. 정치에서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것이죠. 진보 쪽에서는 주로 배려와 피해를 많이 신경 씁니다.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충성심, 권위, 고귀함 등의 도덕 기반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죠. 그래서 만약 극단적으로 좌우로 빠지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혐오를 하고 차별주의로 서로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왜 사람들은 서로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다투는가에 대한 도덕 심리학을 바탕으로 둔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무작정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공통된 의도를 가졌느냐, 우리 팀이냐,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공감하거나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네 집단에 더 잘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타 집단에 대해서는 배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살펴보면 이렇게 공통된 도덕적 기반의 도덕 매트릭스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 같은 집단의 사람끼리 서로 돕지만, 그렇지 못한 다른 도덕 매트릭스를 가진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차별, 혐오, 배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일 수 있으며 종교, 인종, 성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뭉치게도 하지만 사람들을 눈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도덕성을 좀 더 고려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좀 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도덕적 가치와 6가지 도덕적 기반이라는 것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